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심택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분석 보고서부터 회사 개요, 재무 상태, 시장 경쟁력,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요. 투자 관점에서 본 기회랑 위험 요인까지 당신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는 담아봤습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요, 이 정보들을 진짜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이 심택이라는 기업의 현재 위치, 또 투자 매력도 이걸 다각도로 한번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필요한 핵심 통찰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복잡한 정보들 저희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심택의 강점하고 약점, 그리고 기회랑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맥락, 그걸 딱 집어내서요. 투자 결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심택이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확인해보죠. 1987년에 설립됐으니까 꽤 오래된 기업이네요. 그리고 주력 사업은 반도체용 인쇄회로 기판, 그러니까 PCB 제조랑 판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그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PCB를 만드는 걸 넘어서요. 반도체 칩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 생산, 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메모리 모듈용 PCB, 그리고 다양한 패키지 기판인데요. 예를 들면 그 FC-CSP 같은 거. 이거는 칩을 더 작고 얇게 패키징하면서도 고성능을 내게 돕는 기술이고요. 또 MCP는 여러 개 메모리 칩을 하나로 이렇게 쌓아 올릴 때 필요한 기판이죠. 네,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국내 대표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ASE나 엠코,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특히 좀 주목할 점은 매출의 86%가 수출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율이나 글로벌 교약 환경 변화 같은 외부 변수에는 그만큼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86% 수출 비중이라. 이게 글로벌 성장의 과실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 동시에 외부 환경 변화에는 좀 더 취약할 수도 있는 구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미래를 위한 투자도 활발하다고요? AI나 5G 같은 첨단 산업 성장에 발맞추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좀 있나요? 네, 특히 2024년부터 설비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형 DDR5 모듈 기판 수요 증가,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지만 AI 서버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인데 이 메모리 성능을 제대로 내려면 그에 맞는 고사양 기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심택이 바로 이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레이시아 페낭의 제2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 능력을 거의 2배로 늘렸어요. 이렇게 글로벌 생산 거점 확장에도 힘쓰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좀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투자랑 생산 능력 확충이라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하네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최근 실적일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 2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네요. 매출 3,408억 원에 영업이익 55억 원. 그리고 3분기에는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고요. 매출 3,594억 원에 영업이익 232억 원.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는 거겠죠. 물론 1분기까지는 적자였다는 점, 이것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는 분명히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몇 분기 동안 계속 적자였는데 그 고리를 끊고 회복 시에 들어섰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재무 상태를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공된 2023년 규중 재무 상태 분석 자료를 보면요. 자산 총계가 약 1조 86억 원인데 부채가 6,375억 원이에요. 그럼 부채 비율이 142.1% 수준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제조업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2023년에는 영업 적자가 807억 원,
순손실은 1,014억 원. 이렇게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것도 2023년에 마이너스 22.6%, 2024년에는 마이너스 4.3%로 마이너스였습니다. ROE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기업이 자기 자본을 써서 이익을 못 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자산이 1조 4,993억 원. 이건 연결 기준인데요. 이렇게 증가했고 2014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도 1,277억 원 이상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73.4%로 약간 낮은 편이에요. 회사 측에서는 실적 개선으로 확보한 유동성으로 부채를 줄여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자 전환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추세인지 앞으로 좀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재무 상태를 보니까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겠군요. 턴어라운드는 반가운데 부채 비율이나 과거 손실 규모는 좀 부담 요인이네요. 그럼 평가 지표는 어떤가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최근 적자 때문에 산출이 어렵다고 나와 있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1.26배, 2024년 기준인데요. 이게 과거 5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PBR이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1.26배면 아주 높진 않고 특히 과거 대비 최저점 수준이라는 거는 현재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거군요. 그리고 ROE는 2025년에 13.8%, 2026년에는 19.2%로 크게 개선될 걸로 전망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 전망치대로 진짜 이익 개선이 현실화된다면 기업 가치 매력도는 확실히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주주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대주주는 신텍홀딩스 웹8인으로 지분율이 32.49% 정도 되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12.68%, 이건 2023년 기준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10% 이상이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드라마틱했죠. 2025년 9월 9일에 14% 넘게 급등했고 다음 날인 10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9,350원에 마감했거든요. 이 급등 배경은 뭐였을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주가 급등의 주요 원인은 역시 HBM이랑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HBM 아시죠? 고대역 폭 메모리. AI 연산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고성능 컴퓨팅의 필수적인 부품이잖아요. 이 HBM 시장 성장이 D램 시장 전체 회복을 이끌 거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부품사인 심텍 주가도 아주 강하게 반응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분기 흑자 전환 성공, 또 3분기 실적 개선 전망, 이것도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결국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랑 실적 턴어라운드, 이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작용한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다른 요인들도 좀 있네요. 글로벌 IT 기업인 브로드컴의 고성능 패키징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가능성, 이것도 거론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성능 패키징 기판이 아마 ABF 기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AI 서버 시장 확대랑 밀접한 관련이 있겠군요. ABF 기판은 미세회로 구현에 유리해서 고성능 칩 패키징에 많이 쓰이죠. 네, 또 차기 갤럭시 S26 관련 부품 공급 가능성 뉴스도 투자자들 관심을 좀 끈 것 같아요.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맞습니다. 심텍은 시장에서 흔히 소부장주,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로 분류되고요. 동시에 PCB 테마주, 그리고 또 AI 서버 수요 증가나 DDR5 전환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도 인식이 돼요. 이렇게 여러 테마에 걸쳐 있다 보니까 관련 뉴스나 산업 동향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도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시장의 주목을 받기 쉬운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위라는 점은 정말 놀랍습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라니 대단한데요.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 가격 경쟁력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료에 따르면 심텍의 경쟁 우위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단연 기술력이에요.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용인 GDDR7 기판이나 시스템 반도체용 FCCSP 기판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GDDR7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기판 기술은 사실 아무나 구현하기 어렵거든요. 둘째는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의 좀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서 최적의 제품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량, 이게 핵심이죠. 셋째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최근에 증설한 말레이시아까지 생산 거점을 다각화해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연구 개발,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미래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 이게 현재의 시장 지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 리더십이 핵심 경쟁력인 셈이죠. 기술력, 고객 대응, 글로벌 생산망, R&D 투자, 이 네 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AI, 5G, IoT 같은 기술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심택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AI 시장 성장세가 무섭잖아요. 네,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 HPC, 자율주행차 등에 필요한 고성능 고부가 가치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 이게 심택에게는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료에 제시된 증권사 전망치를 좀 보면요. 2025년 매출은 1조 3,200억 원, 전년 대비 한 7.2%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329억 원으로 흑자 전환 할 것으로 예상돼요. 더 주목할 점은 2026년인데요. 매출은 9.5% 더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276%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제시됐습니다. 이익 개선폭이 상당할 걸로 기대하는 거죠. 구체적인 성장 동력으로는 메모리 기판 외에 시스템 반도체에 쓰이는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 매출 확대,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된 GDDR7 같은 차세대 모듈 기판의 기여도 증가, 이런 게 꼽힙니다. 또 북미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는 부품들, 예를 들어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SiP 시스템인 패키지나 MCP 물량 확대, 이것도 기대 요인이고요. SiP는 더 작고 성능 좋은 스마트폰 만드는 데 중요한 기술이죠. 결국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성장을 이끌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와,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2026년 영업이익 276% 증가는 정말 인상적인 전망치인데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만약 당신께서 심택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있나요? 네, 제공된 자료들은 대체로 심택을 반도체 업황 회복과 DDR5 전환, 또 AI 관련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 최근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 관점을 제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검 포인트들을 강조하는데요. 첫째, 반도체 시장 전반의 흐름이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고객사의 투자 및 생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둘째, DDR5나 AI 관련 매출 성장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지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흑자 전환 이후에 이익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지는지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넷째,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술적 우위랑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결국 펀더멘탈 개선과 성장 모멘텀의 지속 여부, 이걸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가격 전략 제안도 있네요. 물론 이건 참고용으로 봐야겠지만요. 자료 중 하나는 1차 매수 가격대로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만약 추가 하락하면 2차 매수 가격대로 26,000원에서 27,000원 수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35,000원 이상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요. 9월 10일 종가가 29,350원이었으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1차 매수가 상단에 거의 근접했던 셈이네요. 물론 손절매 기준 설정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하지만 이런 밝은 전망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위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재무적 위험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거에 따른 원가 부담 가능성, 과거에 대규모 적자를 냈던 이력,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나왔던 142.1%, 이건 2023년 기준인데요. 이 다소 높은 부채 비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무 건전성 개선 속도가 좀 더디다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죠. 둘째는 주가 변동성 위험입니다. 최근에 급등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구간도 있었고요. 여전히 공매도 관련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공매도 물량이 많다는 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의미니까 아무래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 환경 위험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업황 변동에 따라서 실적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 경쟁 심화나 환율,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특히 높은 부채 비율하고 공매도 관련 이슈는 투자 결정하실 때 반드시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심택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현황부터 미래 전망,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본 매력과 위험 요인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반도체 PCB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AI 시대에 발맞춘 성장 잠재력, 이건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확실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또 시장 변동성이나 경쟁 심화라는 위험 요인도 안고 있는 그야말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국면이라는 점은 분명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재무적 부담이나 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과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심택 매출의 86%가 수출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었죠? 이건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반도체 업황 전망 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거나 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심택의 실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혹은 소수의 핵심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곳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고객사와의 관계 변화 가능성이나 단가 압력 같은 요인들, 이게 심택의 수익성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신다면 당신의 투자 판단에 더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시장이 넓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군요. 특히 핵심 고객사와의 관계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심택 분석이 당신의 정보 탐색 여정에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정보 꾸러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